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기금 운용에서 유리투자 원칙을 세울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예. 확산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확산탄. 예. 어떤 무기죠? 문자 그대로 탄환이 확산돼서 인명을 사상하는 것이겠죠. 네. 그 확산탄은 무기 중에서도 너무 악랄해서 비인도적 무기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도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무기가 바로 확산탄입니다. 확산탄은 본체에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작은 폭탄을 지녀서 목표를 한 곳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 폭탄을 흩뿌리기 때문에 공격 지점 외에 민간에게도 무차별 살포됩니다. 피해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지속됩니다. 확산탄 안에 있는 작은 폭탄이 꽤 높은 비율로 불발탄을 남기고요. 몇십 년이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이 결국 그것이 지뢰가 되어서 지뢰밭에서 살아가며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게 됩니다. 베트남전에서 사용했다가 불발된 탄의 폭발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어서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꼽히게 된 것이죠. 이라크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할 때 확산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확산탄의 피해자 중에서 98%는 민간인, 이 중에 3분의 1이 어린이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확산탄을 생화학무기, 대인지뢰 등과 함께 각종 무기 금지 협약으로 묶어놨는데요. 2008년에 확산탄 금지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피해 국가와 함께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이 그러한 국가들이 다 합쳐서 111개국이 금지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참여하지 않고 있네요. 그리고 오히려 확산탄을 생산하고 수출,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이사장님, 우리나라에서 이 확산탄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모 그룹의 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화, 주식회사 한화하고 풍산입니다. 이 두 곳에 얼마씩 투자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액수는 네. 예. 1900, 예. 한화에 1,678억, 풍산에 884억. 네, 한화에 1,978억, 풍산에 884억. 그래서 이 두 곳을 합치니까 지금 2,800억 원 가까이 연금 기금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국민이 노후를 위해서 모아놓은 기금으로 이 아이들의 다리를 잘리고 팔을 잘리게 하는 이러한 확산탄 제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우리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내는 돈을 이런 데 투자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은 풍산과 하나의 저희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은 큰 금액을 투자했으나 확산탄이 당의 기업의 활동에서 점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낮다고 해서 정당화시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네. 기금 운용에서 유리투자 원칙을 세우자고 했잖아요. 네. 이 2,800억 원이 전액이 다 무기만으로인데 쓰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적으로 이 무기는 사용하지 말자라고 약속하는 그런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이니까 다른 기업에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이 기업엔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호주 등 세계 유수의 공적 기금들은 이미 비인도적 무기의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르웨이 연금기금은 2006년과 2008년에 각각 주식회사 한화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을 두고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하나와 풍산에 대한 투자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는 이 두 기업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투자 철회에 대한 안건을 심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밖에도 나머지 기업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세계적으로 투자를 철회해야 되는 그러한 요건에 들어간 혹시 기업이 없는지 살펴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내는 돈이 이러한 비인도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는 높은 행정소송 패소율을 보이고 있는 장애 등급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간 종결된 행정소송 152건 중 29건을 패소해서 패소율 20%입니다. 전국의 검찰청 통계에 의하면요, 행정소송의 평균 패소율이 작년 기준으로 14.2%인데 20%는 좀 높은 거죠. 왜 이렇게 높으냐고 봤더니 장애연금 지급에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많이 패소하셨네요. 네. 지금 29건 중에 20건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패소한 사건 중에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32건의 행정소송 중에서도 그중에 20건은 장애연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나 또 패소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겠지만은 장애연금과 관련된 행정소송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고 의학적 견해 다툼 등 특수한 성격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결과지 않나 판단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장애인 한 분이 장애 등급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수용해 주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장애 때문에 화재가 났는데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등급이라는 게 의료적인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이 등급을 주지 않았을 때 그분이 실제로 그러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계십니까? 참 실무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정은 주어진 어떤 규정을 따라야 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만은 갈 수가 없고 그 이제 양쪽에 이제 상반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의 두 원칙이 있을 때 이제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일부 미숙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뭐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어떤 이 경우를 초래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대답을 하실 때 조금 더 축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사용하셔야 될 소중한 시간이 막 저 시계표에서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 굉장히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장애 등급제가 한정된 재원으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다 할 수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나눠서 선별적인 복지를 하는 것까지는 뭐 과도기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것이 다른 형태로 지금 바뀐다고 하는데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또다시 그 대체된 것에서 이러한 의료적인 자세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그 장애인에게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주었을 때 또 주지 않았을 때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사용해야지 또 다른 형태의 의료적 관점에 의한 그러한 판결이 내린다면 대체되는 그러한 제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사장께서 이 장애 등급제 문제를 제대로 깊이 있게 파악하셔서 다음 대체되는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새로운 이 종합판정 체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선상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명수 의원님 1차 질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